자, 이렇게 로마 시대 군인들이 먹었던 음식을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차려놓고 나니까 너무 좋아. 이 군인들이 먹었다고 하기에는 옛날에 먹었던 그런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먹고 싶어요. 거의 뭐 로마의 최고 장군들이 한번 먹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죽 같은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치즈, 건포도, 이거 이제 빵이죠. 빵이 네네. 있고, 그 다음에 양배추, 소금. 네. 그 뒤에 저 하얀 거는 뭡니까? 지방, 비계. 아, 돼지비계 같은 거요? 네. 아, 살코기는 안 먹어요? 비계만 먹어요? 육류 조금. 주로 이제 육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현지에서 조달이 가능한 야채류. 야채. 소금은 이제 가지고 다녔죠. 그죠? 그다음에 올리브유 같은 거 가지고 다녔고. 오. 그다음에 물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와인 같은 거를 가급적이면 먹었어요. 그럼 계속 취해 있는 거 아니에요? 취해 조금씩 있는 게 계속 취해 있어. 설사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과일 같은 거를 말려서 가져갔고. 또 우유 같은 것을 이제 처리해서 치즈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맷돌도 갖고 다녀서 맷돌이요? 개인이 다 갖고 다니는 건 아니었지만 네. 곡물을 갖다가 갈아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빵으로 만들거나 죽으로 만들어서 먹고 그렇게 했어요. 잘 먹었다 되게. 전우요. 한 입 하겠나? 네. 맛있어 보인다. 이 빵도 나눠 먹고. 네, 빵도 이렇게 나눠 먹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소금 아니겠습니까? 소금에서 나온 말들이 많아요. 솔트에서 나온 게 뭐 샐러리. 샐러리? 월급 받는 솔저도 아마 솔트에서 나왔을 거고, 솔저들이 받는 월급이 이제 샐러리고, 그 다음에 샐러드, 야채에 소금 뿌려갖고 재운 거, 그 샐러드도 솔트에서 나오고. 그렇게 몇 단어가 좀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좀 납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아이고, 또 아시면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솔트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래서 뭐 월급도 심지어 소금으로 줬다. 그렇죠, 옛날에는. 진짜요? 예. 지금이야 이제 워낙 소금이 흔해졌지만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의 뭐 화폐 비슷하게 사용된 거겠죠. 죽고 사는 데 필요한 그 원료 중에 하나였어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네. 굉장히 또뭐 탈수증이라든지 이런 거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빵 먹고 하나 넣어 먹고. 행군을 하다가 행군 출발하기 전에 먹고 끝나고 나서 이제 여유가 될 때 먹고 해서 하루에 한 2번 정도 먹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기회가 되면은 육포라든지 이런 거 좀 먹고. 육포는 참 그 전투 식량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건빵 못지않게. 단백질 보충도 하면서 포만감도 주고 갖고 다니기 가볍고 잘 상하지 않고. 그럼 원래 육포가 약간 전쟁 때 먹는 그런 식량이었다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육포는 그렇다고 좀 봐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죠?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다가. 몽골군들이 이제 제일 많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육포고. 치즈. 나 진짜 육포랑 치즈 많이 먹었는데. 그건 이제 술 먹을 때 먹는 거잖아요. 네. 요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전쟁을 수행을 해나갔던 로마 군인들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렇게 먹이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화가 그래요? 난다고요? 이 정도면 됐지 왜요? 뭐 얼마나 아니 먹었네. 이게 한 번은 모르지만 이거 하루에 2번 먹고 3번 먹고 아 그래요? 일주일 먹으면 아우 빨리 매번 먹으면은. 누구 하나 죽여서라도 좀 빨리 이걸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이 시기에 다른 나라 병사들은 더 못 먹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전쟁은 잘 먹는 군대, 장비를 잘 갖추고 훈련 많이 한 군대가 일단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배고프면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항상 우리 전인범 장군님께서 현역에 계실 때도 그 병사들의 먹는 문제만큼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셨죠? 저는 취사장에 자주 갔어요. 자주 가서 같이 이렇게 배식을 하고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좀 장화가 좀 부족하구나. 또 그 취사병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새벽 3시쯤은 가서 불을 피워야 되니까. 근데 좀 날씨가 괜찮을 때는 모르지만 겨울에는 그거 아주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좀 그래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뭐 화재 위험 같은 건 없나, 물은 잘 나오나.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셔야 우리 군대. 맞아요. 군인들 왜 저 가끔 사진 올라오잖아요. 교도소보다도 못한 식단들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화가 납니다, 진짜. 지금은 그 완전히 고쳐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군부대에 갔는데 계급에 관계없이 자기가 먹은 식기는 자기가 닦고 그 다음에 자동 세척기에 집어넣어서 한 번 더 닦고 아, 그래요? 오. 그렇게 돼 있고 식판을? 그 다음에 샐러드 바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진짜요? 네. 셀프 반찬. 네, 이렇게 그것도 뭐 오. 물론이고 그 다음에 요새는 한우만 먹인대요 우리 군인들. 한우만. 한우? 한우요? 네, 한우 불고기를 그래요? 너무 많이 줘서 다음부터 안 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좀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에 지금 취사장이 한 2,000개 정도 있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몇 군데가 이제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지. 그런 사건 이후로 요새 취사장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유, 로마 병사들 화낼만 하네요. 한우 먹는데 이렇게 빵이랑 건포도랑 비계만 주니까.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군요. 네. 아, 근데 그래야 돼. 맞아, 맞아. 아, 열심히 진짜 21살 뭐 이렇게 젊음을 정말 맞아요. 거기서 이렇게 묶여갖고 나라를 지키는데 먹는 것만큼은 잘해줘야죠. 맞아. 네. 자,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이 먹는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뭐 돼지비계라든지 뭐 이렇게 보리로 만든 무슨 음식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한테 적은 상대방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병이에요. 감기, 몸살, 그렇죠. 아프면 안 되니까. 특히 이질설사예요. 이질설사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의 그 퀄리티거든요. 네네. 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을 갖다가 뭐 그 희석을 시킨다는 이런 기술들이 없었기 필터 같은 게 때문에 없으니까. 그래서 와인을 좀 섞어서 마신다든지 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건강을 유지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게 끓여서 물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몰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불 피우기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보리를 이렇게 썩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 보리. 네, 그래서 아. 보리를 주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하는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보리를 식량으로 줘가지고 벌칙으로 그 정도로 되게 굉장히 싫어했군요. 그러는 경우도 있었고.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돼지 비계 같은 거는 음식을 만들 때도 썼지만 피부가 이제 건조해지면 갈라지죠. 이제 가려움증이 생기고 아. 하니까 네네. 그때 피부에도 바르는 그런 용도로도 썼다고 합니다. 아. 비계를 피부에 발랐어요? 지금 뭐 오일을 바르는 거는 뭐가 달라? 오. 네, 로션 바르는 건 똑같죠, 뭐죠? 네. 네. 오늘부터 이제 건조한 부위에 한번 발라봐야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물이 진짜 이건 우리나라가 참 축복받은 거긴 한데 우리 그럼. 이제 웬만한 냇물, 시냇물 옛날에 다 먹었잖아요. 네네. 그래도 뭐 잘해봐야 그냥 기생충 정도인데 여기 이 나라들은 뭐 특히 이제 유럽 쪽은 그냥 이렇게 뭐 흐르는 물 이거 잘못 먹으면 워낙 석회질이 좀 세갖고 네, 네네. 맞아요. 예, 뭐 그냥 쭉쭉 그냥 예, 먹는 속도보다 나간 속도 더 빠릅니다. 듣기로는 별로 이 물을 맹물을 마시는 것도 별로 막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네. 맹물 먹는 게 네. 벌칙이에요? 그래서 이놈아가 이게 설사 하나하나 일종의 그 시험 동물로 쓰는 그런 아, 진짜요? 그럴 수도 있죠. 어. 누군가는 하여튼 먹어보고 시험을 해야 되는데 물 한 잔해? 너 이번에 타령 한 번 했더라? 물 한 잔 시원하게 한 잔해. 생각해보면 좀 되게 가혹하다. 자, 로마 군인들이 먹었던 식단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궁금한 게 우리는 보통 20살이 되면 군대에서 이제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병무청에서. 네. 자, 신검 받으세요. 이제 군대 가셔야죠. 로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는 지원제였기 때문에 네. 자기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몸집이 되면 네. 자기가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돈이 있으면은 이제 투구나 이런 걸 장비를 사가지고 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승진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투를 통해서 네. 거기서 공이 있으면 예, 그 전투 경험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특히 그 맨 앞에 쓰는 게 꼭 나쁜 일만이 아니었어요. 선봉에 서는 게요. 네, 왜냐하면 좀 위험하긴 하지만 네. 제일 먼저 적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그 적이 갖고 있는 뭐 반지라든지 뭐 목걸이라든지 하다못해 무기를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리품을 어느 정도 좀 챙길 수 있는. 네, 그게 또 재산이 되니까. 근데 대신 이제 그만큼 위험한 위험성이 거죠. 커지는 거고. 네. 야, 일단 웬만하면 뒤에 서고 싶었을 것 같은데. 저는 웬만하면 지원 안 했을 것 같아요. 지원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아. 제일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군인으로 군인이었어요? 가는 거니까 지금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대우를 잘해줘야 지금 비행기 한 대를 운영할 때 1시간에 얼마 정도 돈이 들까요? 1시간에? 1시간에 비행기 한 대, 우리 공군. 네. 운행한다고 치면? 네, 1시간에 얼마? 뭐 여러 비용을 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 1,300 정도 봅니다. 수린 씨는? 5,300. 5,300? 너무 세게 부른 거 아니니? 여기가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야, 요즘 같은 이런 신형 전투기를 네네. 많이 갖는 게 이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네. 전투기도 필요하지만 지금 오늘날 전투기는 20년 전 전투기의 50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100대가 있었으면 지금은 한 뭐 20대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계산을 단순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육군이라서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또 뭐 네네네. 공군 폄하한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고 네네네.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네네. 그 돈 갖고 네.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처우 네. 이런 데 좀 잘 해줘야 좋은 맞네요.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겠나. 탱크 숫자도 좀 줄일까요? 탱크 숫자도 줄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하면 저도 인정입니다. 육군이 비행기 숫자 줄이자고 하면 공군 입장에서는 탱크 숫자 줄이자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맞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뭐랄까 이렇게 양국의 뭐 전력 비교 이런 거 하면 탱크 몇 대, 뭐 포 몇 대,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사실 이제 성능 예전에 이제 대수가 정말 중요했겠지만 요즘은 이제 그 각 유닛들이 가진 어떤 그 성능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옛날처럼 그 단순 비교는 의미가 네. 없는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만 제대로 해도 그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어요? 네. 전 그- 프로토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보면 각 유닛의 그 특징을 알면 네네네. 요거는 요걸 이기니까 요거는 몇 개가 그렇지. 있어야 되겠다. 어, 우리 높으신 분들이 스타크래프트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이게 마린 뭐 150명 있다고 해서 이기는 건 이게 아니에요. 아니니까요. 그 골리앗 한 8마리면 다 맞아요. 버리거든요. 맞아요. 로마 군인들은 한 번 군대 가면 그러면 뭐 의무 복무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자기 알아서?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하는데 네. 통상 한 20년 근무했다고 그래요. 20년이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20살에 들어가서 한 40 정도에 나오고 그 중간에 결혼도 좀 하고 뭐 그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요? 결혼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왜냐하면 다닐 때 이제 그 원래는 뭐 통제를 했지만 아낙네들이 쫓아다니기도 하고 부대에 따라서? 예, 늘 전쟁터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전쟁터에 있다가도 주둔지로 돌아 도시 쪽으로 오면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규율도 굉장히 엄했어요. 그래서 경계 근무 중에 졸면 사형이었어요. 사형이요? 사형. 졸면은 사형. 근데 그러면 충분한 수면 시간을 줬어요? 그거는 뭐 둘째의 문제고 다 피곤한 상태인데 근무 시간에 졸면 사형을 시켰어요. 너무한다. 그다음에 조금. 그 뭐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랬으면은 이제 그 형벌이 아주 셌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채찍질을 했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뭐 영화에서 보는 채찍질하면 뭐 이렇게 자국 좀 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등가죽이 벗겨지고 막 이러니까. 살이 찢겨지는. 진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항생제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입으면 죽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감염돼서. 예를 들어 군대를 가요. 그럼 뭐 월급이 대충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좀 나왔다고 이게 좀 계산이 기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월급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가 있었는지는 기록으로는 지금 단순 기록 불분명합니다. 뭐 비교는 좀 어렵겠긴 네, 하겠네요. 그러나 하여간 월급도 있었고 네. 퇴역하고 나면 땅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연금의 그런 형태도 있었고, 어허. 그 다음에 이제 큰 전투 공을 세우거나 그러면 보너스 거기서 받고. 전리품을 자기가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군인으로서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 로마 군인들은 자기 무기 같은 것도 사야 본인이 되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네. 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 월급 좀 많이 주고 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 갑옷도 얇은 거, 가벼운 거 샀다고 했잖아요. 너무 불공평해요. 아니,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되지만 공을 세우고 이제 하다 보면 자기도 이제 그런 걸 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확실히 공을 세우라는 의미의 그런 게 네. 있었나 봐요. 근데 뭐 우리 조선에서도 예전에 다 돈 주고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조선시대도 뭐 나라에서 다 지급해주지 않고 갑옷도 종이 갑옷 있잖아요. 종이 갑옷이 한지 이렇게 덧대갖고 한지? 종이를 계속 덧대는 어. 그럼 이제 그렇게 덧대면 나중에 좀 뭐 튼튼해지긴 하니까 뭐 그런 거 보면 그래도 현대 군대에 들어와서 네. 보급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이 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어쨌든 좋은 일들만 아주 투명하게 있지는 않았을 거고 뭐 이렇게 뇌물도 주고받고 뭐 이런 것도 군대 내에서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뇌물도 당연히 뭐 주고받았지만 도박 같은 게 많아서 주사위도 던지고. 아, 군대에서? 남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레슬링도 했지만 그 남는 시간에 뭐 도박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엉뚱한 일들이 뭐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네.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 때인가 제가 군대에서 좀 십자이 고스톱인가 그걸 치다가 군대에서요? 걸렸어요. 원래는 걸릴 게 아니었는데 누가 이제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끝나는데 어떤 한 애가 보초처럼 쓴 애가 난리를 쳐갖고 야 큰일 났어 씨! 막 이러면서 오는 바람에 그 소리 때문에 걸려갖고 군기 교육 때 갔다 온 기억이 납니다. 그 군생활하면은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죠, 그죠? 밤에 라면 끓여 먹는 거. 끓이는 거야 아니면 뽀글이? 그 돼지코 해가지고 선 2개 아주 위험한데. 그거요? 그래가지고. 모르죠. 이거 뭔지 모를 거야 아마. 전선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피복을 벗겨내, 고무를 벗겨내요. 그 다음에 코드를 꽂아. 그럼 전기가 흐를 거 아니에요. 사실 제정신은 아니지. 그거를 물에 담가. 그러면 전기가 막 통하면서 물이 끓어. 그죠? 그거죠. 그렇게 해 드셨다고요? 거기다 라면을 집어넣어가지고. 와. 그 밤에 이제 먹으면 정말 너무 맛있는데 그러다가 진짜 능력자는 계란을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능력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순찰자한테 걸리면은 밤새도록 그 연병장 뺑뺑이 돌고. 라면과 맞바꾼 잠. 진짜 그 라면 이렇게 끓이는 게 진짜 위험하거든.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한데 너무 맛있어. 그걸 해 드셨구나. 그거 기억나시죠? 뭐 알죠. 맨 처음에 저는 그냥 뭐 커피포트에 끓이셨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전선 그냥 벗겨내갖고. 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혹시라도 이거 진짜 되나 싶어서 뭐 집에서 해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거는. 예. 이거는 뭐 엄마한테 혼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죽어요, 잘못하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한 40년 전에 우리 장군님 옛날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투를 하다가 뭐 용기 있게 나가서 공을 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적의 약점을 잘 찾아내서 이렇게 공을 또 세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군인에 대한 뭐 대접 이런 것들도 확실히 좀 좋아질 거 아닙니까? 우선 백인장이 되면 일반 병사보다 통상 뭐 한 10배 이상 돈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 100명의 대장이 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고까지는 뭐 한 60배까지 받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열심히 하겠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척척척 해가지고 탁 던져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돈을요? 그럼. 금이라든지 뭐 은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맛에 사는데 우리가 신상필벌이란 말이 있잖아요. 공이 있으면 반드시 대우를 해주고 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벌을 하고 반드시 상 주고 반드시 벌 준다예요. 그런 것들이 로마 군대는
잘 이렇게 정립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잘한 대로, 네. 못하는 사람은 못한 대로, 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명확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군인 생활도 또 잘하고 승리 막 하고 이러면 또 개선문 통과하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인기도 얻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소문나고 하면. 아주 또 좋은 얘기했는데 네.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 전쟁에서 이긴 그 로마의 그 군단들이 쭉 이제 행진을 하는데 네. 거기에 그 장군이 네. 백마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그 뒤에 젊은 애가 이 월계수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머리 뒤에. 그러고는 귀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그 속삭여. 그게 무슨 얘기냐면 Thou art a man. 너는 인간에 불과하다. 너무 자기가 교만해지지 마라. 교만해지지 마라 하는 얘기를 그 청년이 귀에다가 속삭인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들뜨고 뭐 이러니까. 네, 들뜰만 하긴 해요. 겸손의 미덕도 그 네네. 당시에도 갖고 있었대요. 대신 또 그만큼 또 사람들의 집중 받고 하면 그때 당시 뭐 투표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또 정치 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투에서 이기면 하여간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고 국민의 영웅이 되고 네. 그 뭐 정치로 나가는 건 물론이고 거의 뭐 신격화 시켜주니까 살아있는 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 귀에다가 너는 인간에 불과하다, 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 잊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준 거죠. 이 정도 대우와 이제 미래 보장이 있으니까 군대 무슨 지원한 거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아까 제 생각에는 절대 난 자원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20년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뭐 뒤에 돈도 많이 주고 또 정치도 할 수 있고 저 같아도 한번 군대 가볼래요? 좀 가지는 않겠지만 로마 시대에 태어났다면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볼이 계속 먹어야 됩니다. 벌 아니고 진짜 계속 먹어야 돼요? 뭐 특별히 잘한 거 없으면 계속 먹어야지. 우리 네. 먹고 뭐 기계도 얼굴에 좀 바르고 네. 어쩔 수 없죠. 뇌물 먹고 이렇게 한번 쭉쭉 뿌리고. 쭉쭉 뿌리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대 생활 뭐 많이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 제대하면 이제 연금까지 네. 받을 수 있는. 어쨌든 로마 시대에 사실 무슨 공장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모두 다 뭐 농업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찌 보면 시민으로서 딱히 할 일이 뭐 행정, 뭐 공무원 이런 거 외에는 군인이 제일 또 상인 뭐 이런 거 빼고 나면 군인이 제일 많았을 것 같기도 해요. 노예가 이제 그 당시에는 많았잖아요. 노예 많았고. 노예층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농부, 상인도 뭐 그렇게 제한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군인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직종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무 같은 거기도 하지만 또 권리일 수도 있는. 그런 권리이고요. 시민이라야 되니까. 로마의 시민으로서 군인이 된 로마 군인들. 이제 이렇게 정말 전 세계, 거의 뭐 그 당시로는 전 세계를 정복하던 그 로마 군대가 어쩌다가 이렇게 몰락을 해서 군인들도 잘 안 들어와서 용병을 쓰게 되고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잘 안 됐을까요? 로마가 이제 그런 왕성한 자리매김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네.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권력 다툼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위험한 군인을 하기 싫어한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변방 민족을 이제 용병으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보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부려먹던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도 일으키고 하여튼 해서 로마가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는 아마 꽤 많은 전투들이 이제부터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각 전투들 하나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떻게 군인이 되고 또 어떤 강점, 어떤 단점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어떻게 로마 군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수린생도도
웬만큼은 딴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네, 오늘 내용을 토대로 뭘 먹었고, 이런 형벌 같은 것도 뭐 물을 먹였다, 설사를 주룩주룩 이런 것도 좀 얘기해주면서 그쪽에 관심이 네, 많군요. 그 아주 깊었습니다. 딱 포인트 깊었고 뭐 이런 방패 같은 것도 딱 이렇게 네. 칼도 평. 그렇죠, 그렇죠. 네, 로마의 기본 군인 몇 명? 100명. 그렇죠. 시험도 아주 네. 완벽하게 좋습니다. 수린생도가 항상 네. 잘해. 여러분도 더벙커 꾸준히 보시면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제 군대 얘기. 네. 오늘 로마 군인에 대한 우리 이제 개론입니다. 오늘은 개론을 좀 배웠고 이제부터는 또 전투별로 어떤 일들이 발생했고 또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졌는지 그 이야기들은 이어진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벙커 테이블 위의 전쟁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전인범 장군님 그리고 우리 수린생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